네, 반갑습니다. 네. 화이팅 박봉규. 와, 박봉규. 네, 제가 고맙습니다. 화이팅. 월요일 날 네, 쉬는 네. 날이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박정호 기자가 안 나와가지고 예, 제가 예. 대신 이제 사회를 오, 봤잖아요. 월요일 순서 어때요, 그러면? 아주 그냥 개판이더구만. 어이구. 시작부터 이렇게. 센 아니, 발언을 제가 또. 왜냐면 제가 이게 무섭습니다. 사회를 보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둘이서 막 나를 공격을 하는 거예요. 아, 패널분들이 왜? 아이고. 우리 어처구니가 없지 노영희, 않습니까? 김지호. 왜? 어. 아니 패널이 왜 공격을 아니고 사회자를? 영호 콤비가. 그러니까 안 돼요 그 사람들은. 여러분 보셨죠 월요일 날 하는 사람들. 제가 그래서 사회자로 참았습니다. 오늘 사회자니까. 얘기하려고. 예, 예. 뚜껑이 사회자인데, 열리시는데 그렇죠. 사회자인데 참으셨구나. 거기서 또 화를 내면 안 되지 않습니까? 여기 와서 얘기하려고. 패널로 나와서. 월요일은 안 돼요. 진짜 너무 하더라고. 이틀을 사람들이 묵혀놓은 그것이네. 묵혀놓은 그래요. 겁니다 이거. 묵혀놓고. 참았다가 사회 볼 땐 참았다가 박정호 기자한테는 박봉규 안 때. 그러죠. 저한테요? 네. 저는 찍소리도 못하고. 이 사람들이 네. 인성이 말이 아닙니다. 아니, 왜냐면 박용호 네. 또 팀이시니까. 아니 근데 이해를 이상해요. 네. 그 팀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조심하세요. 제가 볼 때 좀 약간 이상하던데 거기. 아니 근데 그리고 박봉규 내가 하는데 슈퍼챗이 하나도 안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어요. 아, 그래요? 하는 동안 아. 하나도. 그건 문제네. 그 오늘은 마법이 일어나나요? 오늘은 마법이 슈퍼챗 오늘 마법 매직. 수요일은 예. 네. 품격과 아. 정보와 권위가 있는 그러니까요. 방송이잖아요. 개그도 있죠. 개그. 개그도 있죠. 제일 재밌는 코너죠, 사실은. 그럼요. 우리, 제일 재밌는 우리 코너. 시청자분들께서 아, 예. 맘 편히 볼 수 있고 저를 함께 막- 웃을 수 있고. 아니 왜 사회자를 공격하는 거예요? 증인이 많이 왔습니다. 여기. 공격당하시고 오셔가지고. 아니 많이 당하셨나 봐. 박봉규 오셔가지고. 여기 계세요. 예. 마음 먹고 왔습니다. 제가 네. 그날은 아이고. 사회자라 꾹 참았습니다. 아. 제가 사회자가 거기서 그럴 수는 없잖아요. 요거 뭐 현장 검증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월요일 거 보시면 돼요. 돌려봐야겠네. 여러분 너무 맺히셨어. 화가 붙여가지고. 너무 화가 났어요. 제가 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마음에 이제 상처 그 입으셔가지고. 기독교 책 하나 있죠.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 더 많은 치유를 하시라고. 상처를 아니, 입으셨기에. 상한 감정의 치유 이런 예, 책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힘내시길. 그럼 뭐 바라겠고요. 저는 그런 거 가지고 힘 안 빠지고 이러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응징을 해야 된다. 오늘 또 이런 슈퍼챗 말씀이죠. 응원이 많이 들어올 그럼요. 거기 때문에 응원 많이 최진봉 들어와야죠. 교수님 응원하는 다 댓글도 치유됩니다. 많이 올것 같아요. 여러분 슈퍼챗으로 치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벌써 막 벌써 들어왔죠? 벌써. 이게 다른 점이에요. 그날 하나도 안 들어왔다고요. 일도 없었어요. 자, 비타민님께서 슈퍼챗 보내주셨고 고맙습니다. 예. 그다음에 캐리정고님 예. 수요일만 기다려요. 아 그럼요. 이 멋쟁이 봉 교수님. 예 감사드리고요. 봉라인이여 흥해라. 흥하야죠. 그리고 요즘 왜 박앵커님이 잘생겨 보이지? 뭔 소리 그게 있어? 여기 있어요. 진짜로? 요건 있어요. 아, 팩트입니다. 있습니다. 팩트. 팩트. 그 전에는 몇 개 이상한데. 지어내셨는데 오늘은 네. 진짜 있는 아, 겁니다. 오늘 진짜 있습니다. 오늘 진짜 있는. 네. 아, 오후에 안경하러 가야겠어요. 야, 안경하러. 예쁜 안경 맞추시고요. 예. 네. 김영민님 슈퍼챗 고맙습니다. 오, 근데 이렇게 저는 박봉규가 왜 좋냐면요. 네. 이게 소통이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서로 우리가 함께 소통하면서 만드는 게 예. 가장 큰 장점 아닌가. 그렇습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함께 여러분과 호흡하는 방송이고요. 예. 슈퍼챗 벌써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아, 시작을 너무 했고 많아. 지난주에는 신인규 변호사가 좀 많이 들어왔던 느낌이 있어요. 종라인의 우승이죠. 종라인의 그 우승. 기억이 잘 안 아니 나요. 내가 아, 얘기했잖아요. 왜 기억이 안 나죠? 기억이 잘 안 나요. 확실하고 명확하게 통계를 내세요. 느낌으로 하지 마시고. 아. 그리고 뭐 같이 응원한다 이러면 자기 거라고 자꾸 내지 마시고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요 오마이 기준 TV가 만들어야 됩니다. 네, 기준 만들어야 돼요. 오마이 TV가 이제 객관적 들어가 있으니까 통계가 말씀을 필요합니다. 드리고 예. 자 이거부터 얘기를 좀 해보죠. 어제 JTBC가 단독 보도한 내용이 있습니다.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 네. 준강강 치상으로 그러니까요. 지금 그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음. 이런 JTBC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네. 좀 충격적인 소식이고 2015년도에 있었던 일인데 피해자 A 씨가 뭐 JTBC의 그 당시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얘기 좀 하고 있는 맞아요. 것 같아요. 그런데 근데 경찰이 수사하고 있다는 것은 팩트인 것 같은데 장재현 전 의원은 음. 이거 사실 거짓이다. 무근이다, 거짓이다, 명백한 거짓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오늘 또 잠시 당을 떠나겠다 이런 또 속보까지 추가가 됐습니다. 특이하네. 잠시 당을 떠나겠다 장재현 의원의 입장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좀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어제 그러니까 이제 속보로 나와서 조금 충격적인 그런 소식인데. 그렇죠. 물론 뭐 사실이야 알 네.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그러나 네. 이제 고소가 들어갔고 피해를 당했다는 분은 음. 여러 가지 얘기를 했어요. 호텔 얘기도 나왔고요. 네. 술을 와인바 먹고 본인이 갔다가. 정신을 좀 잃을 정도로 이제 술을 마신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호텔에서 성 폭력이 있었다 이렇게 지금 증언을 하고 있잖아요. 네. 물론 장재원 의원이 아니라고 주장을 하기 전 의원이 아니라고 주장을 하니까 네. 지금으로서는 확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음. 이렇게 자세히
흔쾌히 여러 가지 정황들이 나온다고 하는 건 뭐가 있지 않을까 하는 의심이 드는 부분이고요. 당을 네. 떠나겠다는 것도 국민의힘 입장에서 부담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상황이고 또 예를 들면 뭐 오래전의 일이라고 얘기하던데 중간에 보니까 그 국회에서 근무를 했더라고요, 이분이. 네. 그래서 저는 그냥 제 생각이에요, 이거는. 혹시나 이게 사실이라면 입막음용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든다는 거죠. 그럼 모르겠어요. 그거는 뭐 알 수 없는 상황이니까. 예. 그러나 만약에 그 여성분의 말이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분의 말이 맞다고 하면 일부러 그렇게 오랫동안 계속 근무를 하게 만들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든다는 거죠. 그러나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제원 의원은 아니라고 계속 지금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네. 뭐 이거는 반드시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고요. 수사를 해서 결과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만약에 또 피해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실세였잖아요, 그동안. 장제원 의원은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의 친핵심. 네, 친일 핵심이고 또 정권 탄생에도 가장 중요한 기여를 했던 사람이고. 안철수와 단일화 과정에서. 그렇죠. 아. 그랬을 경우에 만약 이 여자분 입장이라면 예. 그게 사실이란 전자의 말씀을 드리면 예. 이걸 고소하거나 고발에 제대로 처리가 될까 이런 의심도 들지 않겠어요? 만약에 검찰 경찰이 예. 제대로 수사할까? 그래서 말을 못했을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 뭐 오래됐으니까 왜 이제 와서 얘기하냐는 얘기는 그래서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되고 네. 뭐 검찰이든 경찰이든 수사를 똑바로 해야 된다고 보고요. 네. 장제원 전 의원도 아니라고만 얘기하지 말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돼요. 임해서 무슨 결과 어떤 게 사실인지 밝혀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정도로 예를 들면 지금 당을 떠나겠다고 얘기하는 것도 어찌 보면 당에서도 부담을 느꼈을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봐요. 대선 뭐 조기 대선 일어날 가능성도 네.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면 이게 그냥 아무 일도 없었는데 저런 말을 했다라고 보기 좀 어려운 상황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저는 이것도 수사하다 보면 뭔가 또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변호사님도 좀 충격을 받았죠? 아니 뭐 예, 일단 예. 보도 사실 자체로는 예. 많은 분들이 놀라실 수밖에 없는 얘기고 또 장제원 의원이 워낙 권력의 실세 노릇을 너무 많이 했고 네. 또 과거에는 이제 아들 문제도 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워낙 그 논란의 좀 중심에 많이 있던 분이라서 네. 근데 저는 이제 이게 성범죄 사안이기 때문에 저는 일단 음. 피해자가 있는 일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그분도 이제 수사기관에 이제 고소를 한 거기 때문에 저는 피해자의 입장에서 일단은 이 사안을 좀 바라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동시에 이 성범죄는 처벌을 받게 됐을 때 굉장히 그 엄하게 처벌을 합니다. 특히나 중간간치상이라 그러면은 형량도 세지만은 뭐 아하. 부수 처분도 붙고 굉장히 엄정하게 다루고 있기 때문에 예. 전 이 부분도 뭐 장제원 의원에 대해서도 지금은 뭐 국회의원은 아니니까 뭐 지금은 권력자라고 할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성실한 수사를 촉구하는 정도 전 입장을 내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네. 왜 과거에 범행당했을 때는 왜 신고 안 하고 왜 이제 와서 그러냐 이런 식의 접근법은 옳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범죄 피해를 당하면요 네. 즉각 고소할 수도 있고요. 또 그것이 사정에 의해서 못했다가 또 할 수 있는 경우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피해자의 뭐 신고 시점 네. 이런 걸 가지고서 또 트집을 잡는 식으로 하는 것은 맞지 않고 네. 만약에 이 결과가 다 났는데 장제원 의원이 만약에 허위로 당했다 예를 들어 그럼 본인이 그때 가서 무고로 처리하면 되는 이 절차가 있기 때문에 전 일단 지금은 네. 오늘 시점까지는 아하. 저는 피해자 중심으로 우리가 좀 일단. 바라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경찰이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건 사실이니까 맞아요. 수사를 하는 것이고요. 엄정하게 수사하면 되죠. 네, 그러니까 장제원 전 의원이 SNS에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 이거 잠깐 볼까요? 보고 오죠. 지금 조금 전에 올린 겁니다. 1시간 전쯤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조용히 야인 생활을 하고 있는 제게 도대체 무슨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고소인의 고소 내용은 거짓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무려 10년 가까이 지난 시점을 거론하면서 이와 같은 고소를 갑작스럽게 제기된 데는 어떠한 특별한 음모와 배경이 있는 것이 아닌가는 강한 의심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런 얘기 제가 하지 말라고 방금 얘기한 건데 하지 말라는 얘기를 지금 또 한 거죠. 저런 얘기는 전혀 네. 내용과 관련도 없고 그냥 성실하게 조사 받으면 됩니다. 그리고 본인이 억울하다면은 나중에 다 결과가 끝나고 또 무고라는 걸 통해서 상대방을 또 고소하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네. 저런 식으로 표현하는 건 좀 옳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10년이라는 기간을 얘기하는데 여러 가지 일이 있을 수 있다니까요. 그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본인이 뭐 그 국회의원으로 있을 때도 근무한 걸로 보여지는데 네.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이루어졌는지도 봐야 되지 않겠어요? 또는 뭐 실력 권력 실세로서 뭐 당선인 때 대변인가 뭐 그런 것도 했잖아요. 본인이 비서실장인가 대변인도 했고 이러니까 친윤 중에 찐윤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에 대해서 피해를 당했다는 사람이 쉽게 얘기할 수 있을까? 괜히
문제를 제기했다가 본인이 도리어 당하지도 않을까 이런 걱정이 되지 않겠어요. 피해를 네. 당한 사람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뭐 오래된 걸 지금 얘기했다는 게 문제다. 그래서 진실이 아닌데 이렇게 얘기하면 문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문제가 안 된다는 표현은 뭐냐면 그래가지고는 해명이 제대로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만약 무슨 증거를 가지고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면 모를까 네. 왜 오래전 얘기를 가지고 얘기하냐 이거는 해명이라고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아니 그리고 기존에도 장재현 의원이 3선인가요? 하여튼 꽤 선수도 높고 네. 또 게다가 또 윤석열 정권 들어와서는 당선인 비서실장부터 시작해서 보직 없는 실세, 가장 강력한 최측근 실세였지 않습니까? 뭐 과거에도 단일화 국면에서 뭐 계란을 뭐 2개인가요? 4개인가요? 계란. 예, 4개면 내란이죠. 예, 란자를 쓰니까요. 그래서 계란. 그래서 뭐 쌍란인지 내란인지는 모르겠으나 네. 계란도 상당히 많이 줬다라면서 좀 뭐 윤석열 후보와의 관계 이런 걸 좀 강조했던 게 있기 때문에 이게 피해자 입장에서 본다면은 상당히 두려운 겁니다. 그리고 지역에 있는 경찰이나 뭐 검찰에 호소할 수밖에 없는데 네. 그랬을 때 지역구 국회의원에 대한 수사가 잘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상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지난 10년이라는 동안은 장재현 의원이 권력의 핵심에 있었기 때문에 특히나 그 지역구에서는 그러니까 저런 식의 해명은 좀 적절치 않다. 그냥 있는 그대로 하면 됩니다. 엄정하게 수사받고 네. 아니면 아닌 걸로 그때 또 본인의 구제를 받으면 되니까 네. 저런 얘기는 좀 올바르지 않다. 올바르지 않다. 아, 저는 얘기는 올바르지 않다. 그리고 이제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좀 지켜봐야 된다. 아, 서울경찰청이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최근 고소장이 접수돼서 현재 서울경찰청에서 수사하고 있다. 상세한 수사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해드리기 어렵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 그런데 장재원 전 의원의 이 사안이 또 터지다 보니까 일각에선 그래요. 이철규 의원 아들도 이거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맞아요. 대마, 마약, 예, 원액 이거 이 발견하는 수색하는 모습이 걸려가지고 했는데 이게 또 당장 뭐 특정하지 않고 두다가 지금에서 이러고 있는 게 왜 그럴까? 이철규도 친윤, 장재원도 친윤. 이건 뭔가 음모가 있는 게 아니냐. 아까 장재원 전 의원이 음모 얘기를 했지만은 정치적으로 음모가 있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를 또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반대로 음모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어떤 53일 아니 그러니까 그동안 눈치 보고 있다가 비상계엄 터지고 탄핵될 것 같으니까 인지한 이제 거지. 이거 반대예요. 선거 앞두고, 선거 앞두고. 그러니까 역음모네. 자기들은 자기들이 음모를 하지만 그게 아니라 경찰이 제대로 수사 안 한 게 눈치 보고 네.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이철규라는 사람은 이철규 의원은 경찰 출신이에요. 거기에다가 실세고요. 그래서 묻어놓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혹시나? 경찰 고위직입니다. 오히려 그렇게 아니 그렇게 생각할 수 역으로.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신원을 특정하는데 53일이 걸립니까? 53일까지는 아니지만 신원 특정이 한참 걸렸잖아요. 네네. 작년 10월에 있었던 사건을 그 사람이 이철규 의원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게 최근이라는 거잖아. 네. 이게 웃기는 거 아닙니까? 경찰이 무슨 조사하면서 그 사람 신원 확인도 안 해요? 그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좀 비상식적인 그러니까 느낌이다. 그건 음모가 아니고 네. 도리어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철규, 장재원 두 사람이 다 찐윤 칠세였기 때문에 도리어 뭐 장재원 그 문과야 뭐 이제 고소가 들어갔으니까 그런 거예요. 이철규 의원 같은 경우에는 네. 경찰이 눈치 보다가 인제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근데 무슨 음모는 음모예요. 반대로 어. 이거 문제가 있다고 지적할 사안이에요. 경찰이 제대로 지금 최근에 경찰이 인사 보세요. 네. 경찰이 제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내란에 연관돼 있다서 입건된 사람을 진급을 시키질 않나? 네. 아니 이게 뭐 하는 거예요? 경찰이 눈치 보고 있는 거 아니냐고요. 그런 그러니까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철규 의원 아들 같은 경우는 지난해 10월 29일 접수해서 올해 1월 3일 신원을 특정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2월 25일 체포영장 발부 후 검거했다는 건데 그 사이에 내란이 있었잖아요. 그렇네. 근데 그 10월 29일. 음모론자 눈에는 모든 게 다 음모로 보이죠. 예, 모 눈에는 뭐가 보이니까요. 근데 그 음모라는 거는 보통 우리가 일상에선 잘 안 쓰는 말인데 내란죄 할 때 내란 음모라는 말을 가끔 씁니다. 그래서 내란죄 때 음모라는 말을 가끔 쓰고요. 네. 또 하나는 저도 최진봉 교수님하고 좀 비슷한 게 이철규 의원도 권력 실세 중에 실세거든요. 그 네. 원조 윤핵관 중에 권성동, 윤한홍을 빼면 저 두 분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역으로 생각해 보면 음모론으로 지금 터트린 게 아니라 그 동안의 권력 실세들이 권력을 장악하고 있다 보니까 아무런 수사나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권력에 의한 외압이 있었을 수 있다. 역으로. 그래서 그 외압이 있다가 이제는 이 권력에 소위 말하면 이제 기운이 빠지니까 이제는 저런 사건 사고들 그동안 묵혀놨고 눌러놨던 것들이 이제 튀어나오는 거 아니냐. 우리가 두더지 게임 할 때도 보면 두더지가 뿅뿅 튀어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제는 권력의 장악력이 좀 떨어진 걸 반증하는 거 아니냐. 네. 이렇게 볼 수도 있기 때문에 모든 걸 갖다가 다 음모다 이렇게 얘기하면 세상 어떻게 삽니까? 다 음모론이죠.
그러니까 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철규 의원도 아들의 지금 대마 관련해 던지기 수법 나왔으니까 네. 아들이 그냥 수사 받으면 되고 아버지는 아버지로서 그냥 정치적 책임 정도 지면 됩니다. 그리고 장제원 의원은 본인 사건이니까 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가타부타 얘기하고 싶지는 않고 엄정한 수사를 받으면 될 일이다. 좀 네. 이렇게 좀 드라이하게 정리한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